자, 김홍수 선생님도 들으셨네요. 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천변용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오성용수를 갖다가 오성으로 가지고, 오성하고, 모하고 화, 목하고 금, 수하고 화, 이렇게 하나씩 됐던 것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기편, 즉, 어디서부터? 조산에서부터. 자, 조산에서부터 다시 봅시다. 조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북무산에서 그 다음에 손, 자, 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상태. 여기까지 내려오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조산이 만약에 금성체다. 그 다음에 부모산이 목성체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금성체다. 자식이. 손자가 목성체다. 자, 금하고 목하고 금하고 목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과연 이 내기의 혈장에 있는 내기는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천변용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에 각각 금, 목, 금하고 목, 목하고 금 이 자체를 했던 것이 앞에서 오성용수였다면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천변용수다. 그러면 자, 산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오성으로만 되어 있는 건 있느냐? 전부 다 목성, 금성, 수성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곳은 막 이런 산도 있어요. 5대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또 천마로 된 산도 있어요. 이걸 갖다 금으로 할 것이야, 수로 할 것이에요. 이렇게 오성으로 해설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진용명수라고 그래요. 진용명수도 오성용수 다음에서 한 45가지, 50가지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오성용수하고 이 진용명수만 다 알면 뭐가 돼요? 내기가 다 끝나요. 그러고 나서 내기가 되면 뭐예요? 딱 가서, 내기 쫙 보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다. 문관이다, 무관이다. 녹봉을 먹느냐, 재물이 되느냐.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외기만 보면 되는 거죠. 외기가 뭐예요? 청룡, 백호, 안산, 조산, 물.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기하고 외기를 같이 내기는 맹생하고 외기는 성형하니 내외가 상승하면 풍수는 자성이다. 자, 풍수지리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배우는 것은 뭐다? 오성을 가지고 조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턱까지 내려오는 내기, 천변 이 과정을 쳐냈느냐 뚫고 나왔느냐 어디에서? 이 산에서 뚫고 나왔느냐, 떨어져서 나왔느냐, 어떻게 변했느냐, 수가 금으로 변했느냐, 수가 목으로 변했느냐,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과정을 갖다 천변전락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럼 천이 먼저냐, 낙이 먼저냐, 그 관계없어요. 조산이 정리지고 나면 천할 수도 있고 락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보는데 이걸 여러분들 무지하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요번에 정리를 다 했어요. 실은 여러분들한테 준 이 자료도 많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씩 다 만들어서 버렸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성용수, 천변용수를 보다가 보면은 거의 세월 다 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냥 오성이란 무엇이고 오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극, 오행, 상생, 상극을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많냐, 적냐, 크냐, 작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런 것만 가지고 보라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결국용신에서 명리학에서
내 사주에 목이 맞냐, 화가 맞냐, 금이 맞냐, 어떻게 중화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 용신 잡는다고 그러죠? 격국용신이라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하듯이 전체적으로 딱 봐서, 아하, 이 터에서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수성을 볼 거예요. 자, 수성은 여기 예를 들은 것이 11개가 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수성용 천변전략이기 때문에 조산이 수성이에요. 조산이 수성이고 쭉 내려오는 과정이 금도 될 수 있고, 목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 있고, 다시 또 토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보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조산수인데, 자, 강한 수성의 기운을 토성이 가로막아 부기쌍전이 되는 터. 이건 부기쌍전이 되는 터는 어떤 터냐? 수성이, 다음에 수토목인데, 문장과 부가 나오는 터는 어떤 터냐? 수성에서 자손이 서로 왕한 터는 어떤 거냐? 수성이 조산인데, 목무경전일 되는 것은 어떤 터냐? 수산이 조산인데, 청수하나 비난 터는 어떤 터냐? 수성이 조산인데, 수와 녹이 나온다. 온화와 황종. 자, 온화라는 것은 화를 뜻해요. 화. 돌림병, 떠돌아다닌다, 무직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11개를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씩 줄씩을 갖다가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한번 시작을 합시다. 자, 강한 수성을 토가 막아서 부기쌍전의 터, 부하고 귀가 나온다. 자, 수는 뭐지요? 수는 뭐라고 했죠? 수리할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전체를 봐요. 자, 수가 있죠? 조산이죠? 수 밑에서 목이 나왔죠? 이걸 떨어졌죠? 그래서 낙이라고 쓴 거예요. 수에서 목이 나겠어요. 그럼 수생목이죠?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문장가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 두 개만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나서 뭘로 변했어요? 수성으로 또 큰 수성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가 앞뒤에서 엄청 크죠? 수가 크고 또 밑으로 평지로 수가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까지 딱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수가 무지하게 크지요? 목이 작지요? 목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장가가 나타날 수도 없고 이상해. 화가 있어요. 목이 하나인데 양쪽으로 수가 있고 밑에 하나, 둘, 세 개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면 뭐예요? 수가 화를 당하고 있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딱 그 밑에 뭐가 더 있어? 토가 나왔어요. 토. 자, 토는 뭐예요? 물을 막아버리죠. 자, 이러니까 이 강한 수성을 토가 막았으니까 어때요? 이 수는 살 수 있죠. 수만 살아요. 이 목도 살아요. 이 목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은 어떻게? 토에다 뿌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목으로 내려와가지고 토성으로 왔으니까 이 목이 살았죠. 아하, 살았다. 그러니까 뭐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가 살았죠. 목이 살았잖아, 목은 뭐예요? 문이죠. 문이니까 귀지요. 자, 토도 있죠. 그럼 토는 뭐예요? 부지요. 그래서 부기쌍전의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조산에서 수로서 쭉 내려와 수가 강한데 목이 약해서 목이 다시 토가 막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혀를 맺었으니까 이 터에서는 뭐가 나온다? 부기쌍전의 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이 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기쌍전이 되려면 앞에 외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귀, 문필공이 있든지, 오대사가 있든지, 옥대사가 있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앞에서 만약에 칼이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는 무관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천변적으로 수성이 조선일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것은 부기쌍전이 되는 게 딱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터는 부기쌍전이 될 것이다.
왜 무관이 안 나올까요? 아, 무관은 금성이잖아요. 금성이 없잖아요. 무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금을 갖다 녹여야 된다고 그랬죠. 금하고 화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무관이 안 나오지요. 딱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아하, 이런 산을 딱 보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응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산을 보고 조산소 내려오는 산에 보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아, 여기에서 무관이 나올 것이다. 간단하죠? 이걸 갖다가 무관이 나온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옥수진경에서 천변용수로 내기를 본 방법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목은 문장가가 나오고, 수는 수리한 사람이 나오고, 금은 무관이 나오고, 토는 재물이 나오고, 화는 금을 녹이면은 무관이 된 장군이 되니까 녹봉을 만들고, 나무를 태우면 빛이 나오니까 화는 녹봉을 만든다. 이 기본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른 것도 알아봅시다. 자, 이 터를 봅시다. 이 터는 어떨까요? 자, 봐봐요. 자, 수성이죠? 자, 수려한 사람이나 수 밑에 토가 있어요. 수 밑에 토. 자, 수 밑에 토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어요. 이 정도 토면은 괜찮죠? 자, 수하고 토가 있으면 토에다가 물이 들어가니까 진토가 되죠? 여기서는 뭘까요? 수하고 토가 아니라 수토회죠? 수하고 토가 만나니까 진토가 되니까 땅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재물 일단. 자, 그런데 그 밑에 목이 있어요. 목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수토에서 이 토가 진토가 됐는데 나무는 어때요? 토에다 뿌리 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죠. 자, 목은 뭘까요? 문장가죠. 그러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토는 어때요? 문장가가 나오겠죠. 뭣도 나와요? 토가 있으니까 재물도 나오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귀와 부가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가 있어요, 없어요? 무가 없죠. 왜 없어요? 문이 없잖아. 금성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목이 세 개니까 강하지 않느냐?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여 밑에서 혈이 이렇게 맺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 내기는 뭐다? 문장과 부가 나온다. 문장으로. 이게 귀하고 부가 나오는데 뭘로 나온다? 문으로 해서 나온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항상 몇 대에 누가 나올 걸 보려면은 후령을 보라고 그랬죠. 1절, 1대, 2대.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1대의 문장가, 2대의 문장가, 3대의 문장가, 4대의 거부가 나온다. 자, 이 뒤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1대에는 부자, 2대에는 문장가, 3대에는 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한 사람이 나온다. 항상 뒤로 올라가면서 예측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쉽잖아요. 자, 이걸 봅시다, 이거. 이건 어떨까요, 또? 자, 수가 있고, 조산 수예요. 목이 있어요. 수목이니까 어때? 이 목은 잘 자라죠? 근데 또 목 밑에 토가 있어요. 이 목은 토에다 뿌리 박고 있죠? 수는 토에 대해서 막고 있으니까 진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까지 보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문장가가 나오겠지요. 목이, 그러고 나서 밑에 화가 있어요. 자, 이 나무 밑에 화가 있으니까 화는 녹봉이라고 그랬죠. 나무를 태우니까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겠죠. 녹봉 먹겠죠. 그러면서 다시 목이 나오고 화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맺었겠죠. 그죠? 이랬으니까 여기에서는 자손이 서로 왕하다. 즉
문장가도 나오고 녹봉도 먹고, 응? 그죠? 부자는 나중에 나오겠죠? 부자는 안 나오죠. 귀가 나타나겠죠? 귀가 나타나겠죠? 녹봉도 먹고 문장가도 나오고 녹봉이 되니까. 그래서 자손이 서로 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녹봉이 나오는데 수려한 사람은 나타나지는 않죠. 왜? 제일 마지막이니까. 수보다는 귀하고 문이 나오겠죠. 문과 귀가 나타나겠죠. 녹봉이니까. 그죠? 이 사람도 무관이 나타나요? 무관은 없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네 번째. 자, 조산이 수예요. 수려한 사람이 나타나겠죠? 바로 밑에가 금. 자, 수하고 금인데 금수상간이란 말 얘기했죠. 금하고 물은 어때요? 금수상간이라고 그래갖고 전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자, 태양 다음에 뭐 나왔죠? 수, 금, 지, 화, 목 해서 이 태양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수다. 수하고 금이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니까 금수상간이 제일 좋다. 오성에서도 금수상간이 좋은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왜 그래요? 목, 화, 토, 금, 수에서 목하고 화는 뭐예요? 서로 생을 하지만 나무를 태워서 자기를 극하잖아요. 그죠? 자, 화생토. 자, 토를 도와주지만 화가 완전 재가 돼버렸잖아요. 토생금. 토도 마찬가지죠. 토하고 금도 마찬가지죠. 토 속에 나오니까 토가 많으면 또 금이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금생수는 어때요? 서로 상생상극이에요. 금은 물을 생하고 물은 금을 갖다가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죠. 서양 속담에 The rolling stone gathers the moss.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금수상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금성체하고 수성체가 있으면 이 마을은 아하 금수상간으로 부가 나타나고 귀가 나타난다. 금수상간은 문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문도 되고 부도 돼요. 부기가 다 돼요. 근데 녹봉은 아닙니다. 무관은 아닙니다. 무관은 아니에요. 금수상간에. 그래서 금수상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귀가 나타나죠. 문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수로는 다시 수성이니까 어때요? 이 목은 다시 문장이 돼서 문이 커지죠. 마지막에 금으로 떨어졌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 마지막에 수성체에서 금성체로 변한다. 이걸 잘 보세요. 금수상간이죠. 자, 이럴 때는 자, 우리가 항상 이 혈에서 제일 뒤에는 1절은 1대라고 그랬죠. 1대는 뭐가 나타나요? 금이죠. 이때는 무관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려한 사람이 나타나고 문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관이 문관으로 변한다. 나중에 자, 먼저 무가 나타나고 자손에 이르러 문관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무가 다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가 없는데 화성체가 없는데 왜 무관이라고 했느냐? 이 금수상관일 때 마지막에 금수상관일 때는 이 금수상관을 갖다가 무관으로도 볼 수 있어요. 금수상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이 수에서 나와 멈추면 자, 수에서 금이 나와서 멈춰서 혈이 된다면 이때는 무관이 나온다 라고 써 있죠. 금이 수에서 나와 멈추면 반드시 먼저 무가 나타나고 자손에 이르러 문으로 바뀐다. 이러한 터에는 묵무겸전이고 장상과 공경이 나온다 라고 해설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됐죠? 자, 또 다섯 번째 거 봅시다. 자, 이건 어때요? 딱 보나 마나죠. 수가 너무 세. 뭐가 없어요? 목도 없고 화도 없고 토도 없고 아무도. 이건 뭘까요? 이런 것들은 수려한 사람은 나올지 몰라도
면석이는 나올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됐죠. 그래서 청수 하나 비난터라고 한 거예요. 왜? 수가 청수하기 때문에 빈곤하다. 그냥 면석이나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냥 면석이나 하고. 그죠? 그래서 왜? 이 상태에서 여기서 혈이 맺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화가 없잖아요. 수수수니까 수가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로 됐으니까. 왜냐면 오행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상생상극을 이루어야지만이 뭔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터는 어떠다? 비난터다. 청수한 사람 나오지만은 그냥 빈곤하고 출세 못한다. 그냥 먹고 살만한데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목이 하나 나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목은 떠나버리죠. 이 물에 그냥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목도 있으면 안 돼. 목 하나만 있으면. 그죠? 이 수를 갖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금이 조그마한 하나 있어. 어떨까요? 이 금도 실은 금수상관이 아니에요. 또 만약에 밑에 토가 있어. 조그마한 토가 하나 있어. 어떨까요? 이 흙탕물이 돼버리죠. 이럴 때 탐한지인이 나오는 거야. 탐한지인 뭐예요? 탐관오리. 흙탕물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네? 오케이. 자, 여섯 번째. 이건 자 수화. 수화는 뭐죠? 여러분들이 64개, 주역 64개에서 제일 마지막 궤가 화수미제계예요. 그 안에 가면 거꾸로 된 게 수화기제라는 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위에가 수고, 밑에가 화다. 자, 어떨까요? 이 궤는 상계가 수고, 화니까 수라는 성질은 밑으로 내려가죠. 화라는 성질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만나잖아요. 그래서 수화기제, 이미 만났다, 다 성공해버렸다. 그런데 거꾸로 위에가 화가 있고 밑에 수가 있으면 어떨까요? 화라는 성질은 하늘로 올라가 버려. 수라는 성질은 땅으로 내려가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주역 64개의 마지막 규제가 뭐예요? 화수미제계예요. 즉 모든 것은 만나지 않고 영원 분별하다 계속 돌아간다. 화수미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옛날에 그 얘기했죠. 제가 절에서 이렇게 물이 저수지 안에다가 가운데다 돌을 싸가지고 여기다가 탑을 딱 세우죠. 탑이 뭐예요? 화지요. 이게 뭐예요? 수지요. 수화기제. 제일 좋은 거예요. 수화기제. 64개에서도 수화기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화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수화기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화수미제 아닙니까? 에이, 좋은 걸로 생각하세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화수미제는 풍수에 쓰지 않아요. 있어도 수화기제로 씁니다. 수화기제다. 나한테 교수님 아닙니다. 화수미제입니다. 방법 없어요. 그냥 화수미 쓰세요. 근데 좋아요. 화수미제는 좋은 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수화기제. 그래서 수하고 화가 있을 때는 수화기제다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오성공수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것도 봅시다. 이건 또 뭐 어때요? 웃기죠? 조선이 수하고 어마어마한 큰 데다가 밑에 화가 달랑 그냥 꺼져버리죠. 이건 못 써. 이것도 못 써요. 이거 그냥 꺼져 버리잖아. 이 불. 그죠? 이 불. 그래서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해서 온화라는 게 뭐죠? 연병 있죠. 연병. 지랄 연병한다고 하잖아요. 황종 종기 나서 막 그런 거 안 좋은 거 다.
이 화를 당한다. 이거 뭐 고난 안 하죠, 그죠? 수가 강하고 화가 작은데 어떻게 돼? 이런 턴은 완전히 꽝.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써놨네. 화가 있고 수가 있으면은 화가 있고 수가 있으면은 이 물을 끈다. 근데 수가 있고 화가 있으면은 좋다라고 해놨죠. 이게 이 밑에가 뭐가 나와야 돼 또. 이때 찌는 듯한 무더위 밑에서는 불이 있으면 불이 활활 타는데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걸 또 발화수라고 그래요.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딱 볼 때는 아하 이건 선으로 보지 말고 이걸로 보지 말고 그냥 이것은 수가 강하고 화가 약하니까 이것은 운하와 황종의 땅이다. 안 좋다라고 여러분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봅시다. 8번째.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가운데 목이 있는데 목이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에 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런 데서 살만해요. 근데 다시 또 수하고 목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좋은 톤은 아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냐 봅시다. 수가 왕하여 풍롱해. 이게 수가 너무 크지요. 대체적으로 수가 너무 커요. 수가 크다 보니까 풍랑이다. 떠돌아다닌다. 근데 아마 문장가는 나온 것 같아요. 문장가가 나오면서 떠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목이 6개가 되고 목이 또 수도 크고 목도 크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지만은 마지막에 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큰 문장가는 나왔는데 떠돌아다닐 수 있겠다라는 것이 여기 풍랑을 이룬다. 풍랑이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수성 시간에 배웠지요. 이태백이 할아버지 묘예요. 이태백이가 이걸 쓰고 이태백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묘를 쓰고. 그런데 이 묘를 보고 고시에 옛날에 시인들이 뭐라고 했냐? 황룡 인자 음해영이다. 어마어마한 붙였죠. 황룡이 새끼를 데리고 황룡이 인자 새끼를 끌고 해수 음해 바닷물을 먹으러 오는 형상이다. 보세요. 이게 용이에요. 새끼를 끌고 2개의 새끼를 끌고 이 바닷물을 먹으러 온 거예요. 무지하게 좋죠. 그런데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자, 봅시다. 어병수. 자, 수에서 수로 내려왔어요. 금, 목이 작지요? 그 다음에 수가 중간에 엄청나게 크지요? 그리고 바깥에도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이 목은 어때요? 목 하나 있는 거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에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태백이는 어떻게 됐어요? 고종명을 못했잖아요. 고종명이 뭐죠? 죽을 때 아버지 유지를 받고 다 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하잖아요. 떠돌아다니다 객사했잖아요. 문장가가 나왔지만 이걸 몰라. 즉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황룡인자 음해영 황룡이 새끼 용을 데리고 바닷물을 먹으러 온다는 어마어마한 터라고 얘기하는데 오성룡수로 딱 보니까 어때요? 수가 너무 강하고 목이 딱 하나야. 그러니 이놈은 목은 살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다음에 또 바깥에도 전부 다 물이야. 이렇게 어때요? 이미 갔다가 이태백이가 나왔다. 여기에서 이태백이 나오긴 나왔어요. 왜? 할아버님이 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목이 나오니까. 목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문장가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풍랑에 떠돌아다니다가 하더라. 자, 이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오성의 조화의 묘미를 알아야 하는데 장자미의 이론이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최원정이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성용수, 옥수진경의 이론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옥수진경은 모든 할아버지들 묘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해서 했기 때문에 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종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자, 고종명이 뭐죠? 우리 마지막에 그 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하죠? 예, 이태백이. 자, 또 하나 봅시다. 9번째. 자, 자, 보세요. 수성으로 해서 금성책 하나 있네요. 금수상간이죠? 또 금이 있죠? 이게 금수상간으로 내려왔죠. 거의 금수상간이죠. 근데 이때는 수가 그렇게 강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금은 어느 정도 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대로 괜찮아요. 누가 나왔을까요? 여기는 무관인보다는 약간 수려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왜? 화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가 약간 크지요. 여기도 보면 크고 금도 약하게 수가 크고 금이 약하다고 해서 볼이 끝들어난다고 해서 그게 깨지지는 않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금이니까 무관이 나타났겠네. 그죠? 무관이 나타나다가 다시 무관으로 왔다가 수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크게는 되지는 않았겠죠. 자손에 가서는 약간 빈궁하나 수렴하다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수가 강하고 금이 약하여 무직이 왜 무직이에요? 왜 금이니까 무관이 나타나서 수려한 사람으로서 해서 대체적으로 무관 집안으로서 수려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손이 먹고 살만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금수상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금하고 수는 서로 금수상간이다. 금수상간은 양택에도 씁니다. 양택에서도 금수상간이라는 말을 써요. 양택에서도.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요? 자, 용이 진이여 혈이 바르면, 용이 진이고, 잠깐 한번 봅시다. 시간 있으니까. 용이 진이고, 혈이 바르면 반드시 귀하고 수려하게 조응하면 제일 발달이 오래 간다. 맞죠? 단지 초년에 발달하지 않는다면은 단지 초년에 부진하다고 이러한 땅을 버리지 못한다. 약간 발달하지 않는다고 버리겠어요?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물며 자민의 법에 있는 독교에는 각기 주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원정이의 발의를 저술한 바는 진실로 크게 통하니 각 뜻을 알아야 된다. 자, 항상 용을 볼 때는 전과 후를 보고, 자, 아까 얘기했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전과 후를 보고 용을 논하고 혈법을 논하고 먼저 혈부터 보지 마라. 용을 먼저 봐라. 용을 보고 혈법을 논하고, 자, 혈을 논하며 용법을 논하고, 그리고 거꾸로 용을 보고 혈도 논하고 서로 같이 봐라는 거야. 같이.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가서 산에 가면 무조건 혈장에 올라가서 혈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잖아요. 산을 논하고 수를 이루고 수를 논하고 산을 보고, 그게 산과 수, 용을 같이 보아라. 자, 숨긴 것이 이와 같으니 그것이 난 무슨 시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자미에 이르러 완전히 혼란스럽지 않게 나왔다 하면서 최원정이가 오성의 이름을 논하면, 자, 오성을 논할 때는 반드시 오행의 법도에 견줄 수 없고, 오행의 법도에 견줄 수 없고, 진용의 이름을 논하면 혈법. 그러니까 이 오성이라는 것은 법도,
진룡의 혈법보다도 더 빠르고 전락과 전변으로 조용히 견딜 수 없고 전락과 전변을 본다면은 좋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사격이 있더라도 전락전변을 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천장과 혈법을 논하면 내룡에 견딜 수 없고 현무를 논하면 정열에 견딜 수 없고 주족을 하면 외양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울러 하면은 자매의 교통의 뜻이 명확하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것들이니까. 자,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것은 좀 재미있네요. 그죠? 자, 수성에서 수가 굉장히 크네요. 그죠? 얼마나 커요? 수가 굉장히 크죠? 조산이 수인데 토가 작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수야. 또 작아. 결론적으로 수는 큰데 토가 작다. 무슨 수? 무슨 수? 흙탕물이죠. 그 다음에 또 수로 내려왔어. 수가 또 있어. 이게 수 크죠. 근데 조그마한 토가 중간에 있어. 그리고 혀를 맺었어. 자, 전체적으로 어떤 토예요? 뭔가 좀 흙탕물이니까 탐관오리가 나올 것 같죠? 예, 맞아요. 자, 수성이 탁하여 탐한진이 나온다. 자, 수려한 사람이 나와서 재물도 가지는데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다? 올바른 재물이 아니다. 응?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몇 대에 나올 것이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몇 대의 탐한진이 나오냐? 자, 항상 얘기했죠. 명당경이라고 있다고 했죠. 명당경은 원래 일행선사가 쓴 책입니다. 안전해져요. 근데 옥수진경의 명당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명당경에 용이 갖춘 저런 72절이 있는데 뒤로 물러나면서 취한다. 즉 여기가 혈이면 혈 뒤에 있는 이게 1절 2절,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그러면 1대에는 수려한 사람이 나오고 2대에도 수려한 사람이 나오고 3대에도 수려한 사람이 나오고 4대에 거부가 나오는데 어떤 거부가 나온다? 4대, 1대, 2대, 3대, 4, 5대에 4, 5대, 5, 6대 정도, 4, 5대 정도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애가 자손 중에서 탐한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발복론을 얘기할 때 1대 2대 뒤로 돌아가면서 성봉을 가지고 얘기해라. 절수 아니 이거 아닙니다. 하는 거 이게 어디 나온다? 명당경에 나와요. 명당경은 누가 쓴 책이다? 일행선사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옥수진경에 이르는 명당경을 갖다가 기본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힘으로 다른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절이다. 즉 뒤에 하나의 성봉이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이러한 내용도 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담자록에 나와요.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설이 안 나와요. 근데 옥수진경에서는 명당경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풍수지리를 이게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발복론도 보시고 이 뒤에서 물러나면서 일절을 취한다라고 딱 한 줄 나오걸랑요? 어디에? 담자록에 나와요. 또 청나라 때. 안 나온 게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어디에서 근거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여기는 얘기를 하잖아. 명당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원정이가. 최원정이는 송나라 사람이고 당나라 말에 당나라 현종 때가 그 일행선사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명당경이라는 책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오직
옥수진경에서 명단경 전부 다 인용해요. 그리고 일부 책자에서도 명단경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인용하죠? 오성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일행선사에서 나왔잖아요. 일행선사 이론이니까 당연히 명단경도 일행선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복의 이치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기가세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도 없어요. 누구도 못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복론을 예측을 해라.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단경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일행선사 이론에 의해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렇죠? 자, 됐죠? 1대, 2대, 3대, 4, 5대 나온다. 여기도 나오죠, 또. 탐한진, 그죠? 저런 명단경에서는 뒤에 가면서 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다른 데서 나오는데 해설을 안 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자, 다음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수성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수, 토. 자, 이 토가 두 개 있으니까 이 토는 어때요? 이 수를 갖다가 약간 제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토도 되면서 물이 흐르는 것을 갖다 제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수리하는 사람이 나오죠. 수리하는 사람 나오고 재물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바로 밑에 목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수는 어때요? 이 토는 나무를 살려주죠. 그리고 토는 다시 또 어병토가 나왔어. 어병이니까 엄청나게 좋죠. 이 토는 다시 목은 토에다 뿌리박을 수 있죠. 그리고 목이 나왔고 다시 또 토가 나왔어요. 자, 목하고 토가 나왔다. 문장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가니까 귀지요. 토가 있으니까 부지요. 그래서 부기쌍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부기쌍전. 그래서 수토모고 조화로 부기쌍전의 터. 맞죠? 자, 일단 오늘 수성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무지하게 쉽죠? 어려워요?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내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실은 옥수진경 보면요 진짜 어렵게 써놨어요. 한 말 또 해놓고 막 이상하게 빙빙 돌려갖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저는 5년 걸렸어요. 저도요. 한 10년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실은 다 이제 정리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지만은 이거 무지하게 많아요. 자료 내가 드린 거 보지 말고 제가 해설한 것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면은 당장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산에다 적용할 수 있죠. 있잖아요. 몇시까지 나오니까. 그럼 딱 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자, 풍수지리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발복론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좌자오양에 무슨 수법이 어떻고 향법이 어떻고 개떡 같은 소리 했잖아요. 제가 무시를 하는 게 여러분들 무시를 그동안의 이론들을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어요. 자연에서 터에서 발복을 예측하고 그 형상, 즉 이 형상에서 이러한 형상에서 뭘 예측해야 돼야? 이치를 예측하고 어떤 이치가 있고 몇 년 만에 발복을 하고 몇 사람이 나오고 하는 수를 예측하고 그래서 이상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풍수지리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정자 이상수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보고 예측할 때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양균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묘만 잘 쓰면 향법만 잘 갖추면은 먹고 산다. 그래서 구빈
구제한다. 빈곤함을 구제한 데서 구빈이라는 홀로 가진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배운 거야. 이걸. 자, 제가 열변을 토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와 줘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한 발 한 발 나가야 돼요. 정말 내기를 예측하는 방법, 외기는 어떻게 하는 방법, 무지하게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금 쉬었다 할게요. 하도 열변을 토했더니 저도 목이 아프네요.